이름미디어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개막식 진행을 맡은 OBS 아나운서 최지혜입니다. 네, 저는 함께 진행을 맡은 김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3년 만에 정상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곳 송도 컨벤션에서 인천국제 이름미디어 페스티벌이 정말 관객분들과 다양한 이벤트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참여하는 팀만 해도 무려 150팀이 넘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자, 그리고 프로그램도 어느 해보다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마스터 클래스, 대담, 팬미업, 체험 프로그램까지 정말 가득합니다. 바로 이곳 현장에 나오셔서 한번 직접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맞아요. 내일까지 하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화려한 축제 뒤에는 물심양면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항상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중한 내빈 여러분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먼저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인천을 위해 밤낮 없이 뛰고 계시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인천 연수구을 정일영 국회의원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인천 테크노파크 이조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OBS 경인TV 김학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비빈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정복 인천시장님으로부터 2022 인천국제 이름미디어 페스티벌 환영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인천광역시가 주최하는 국제 이름미디어 페스티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이 급속하게 많은 분야에서 변화했지만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 또한 그 가운데서도 아주 돋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아낌없이 역량을 발휘하셔서 우리 사회의 선한 기여가 되고 인천 발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오늘 페스티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사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님께서 또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이런 행사들이 앞으로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인천 아이들이 인천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일영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유튜버 다 같은 것 같지만 조금은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는 그걸 어떻게 주도하느냐가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이런 새로운 사회, 1인 미디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인천이었으면 좋겠고요. 인천에서 우리 나라 또 세계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1인 미디어 시대를 주도해 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홍보대사 감사패와 국제호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입니다. OBS 경인TV 김학균 대표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분의 홍보대사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2022 IISF 공식 홍보대사 밴드 롤링쿼츠, 댄스 크리에이터 세진, 그리고 유튜버 이츠 진아킴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홍보대사 감사패,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롤링쿼츠님,
K-락의 현재 진행이자 미래 그 자체인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롤링쿼츠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부심을 담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현재 세계는 K-팝에 주목하고 있지만 곧 그 열망은 K-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글로벌 정세로 연주하는 롤링쿼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022 인천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이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귀하에게 감사패를 수여합니다. 네, 감사패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공식 홍보대사 감사패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세진.kr 공식 홍보대사 감사패 크리에이터 이츠 진아킴 김진아님. 네, 2022 인천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 국제우호 감사패는 두 팀에게 수여가 되겠습니다. 아말 나즈한 팀 그리고 에일리언 팀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팀원은 아말, 디아, 옐라, 이아, 아몰, 아밀님입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죠. 크리에이터 대상 시상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시상에는 인천 테크노파크 이주호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국제 우호 부문, 그리고 내일 폐막식에서 발표되는 새로운 지평선 부문, 그리고 가족 콘텐츠 부문까지 총 3개 부문에서 오늘 국제 우호 부문 수상자가 발표가 됩니다. 자, 2022 IISF 크리에이터 대상 국제 우호 부문 수상자는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팀입니다. 축하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시상해주신 이조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마츠다 아키히로님께 수상 소감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천광역시 인천 테크노파크 그리고 OBS 경인TV님께 감사의 말씀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 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 저희 이제 온라인 팬 미더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해외 팬분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할까요? 제가 봤을 때 뒤쪽에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와.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Would you please wave your hands?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롤링쿼츠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네,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그런 비결이라고나 할까?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좀 전 세계적으로 K-팝이 유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K-락 걸밴드가 나왔다는 게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주신 맞아요. 것 같고 무대에 있을 때는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그래서 오해를 되게 카리스마가 많이 장난 아니죠. 네.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무서운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알고 보면 굉장히 순둥순둥한 롤링쿼츠의 그런 매력을 다들 알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고 또 이렇게 K-락이라는 그런 분야를 또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해외 팬분들과 만나봤고요. 축하 공연 무대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Cause I'm in a search tonight. So watch me bring down fire, set another light. Goes on, get up in the bunk, up a middle, let's rock and roll. Ha. Kick on,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plates. Send someone to walk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groi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I see at a yellow people. Let's just get it, hurry, hurry, the bass boom, I'm ready. Ha. Love is with us, Sony, yeah, just get your chin like that.
이젠 그대 아닌지 그댈 바라보며 살아온 내가 그녀 뒤에 가렸는지 사랑 그 아픔이 너무 커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대 행복하길 빌어줄게요 내 영혼으로 빌어줄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시대가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 우리 다 영변의 약사 진달래도 다루다가 시기를 뿌리 우리 다 지는 걸음 넘는 그 꽃을 손골이 주려할 것 같이 없어서 나보기가 역겨워 시대가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 우리 감사합니다. 자, 2022 IISF 쇼폼 댄스 챌린지를 함께 진행해 주실 크리에이터 분들을 모셔볼까 하는데요. 2022 IISF 공식 홍보 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댄스 크리에이터 세진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댄스 챌린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와, 등장부터 역시 남다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냥 들어오실 줄 알고 박수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뒤돌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했는데 역시나 저희가 너무 익숙하게 보던 문워크라고 하나요, 이거를? 네. 등장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댄스 크리에이터 세진. 그리고 민동입니다. 자, 두 분이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오신 것도 오늘 쇼폼 댄스 챌린지를 알려주시러 나온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주실 건데 보고 저희가 따라 배워보겠습니다. 아, 네. 네. 와,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이벤트부터 뭔가 모르게 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이 소개해주신 이 댄스 안무로 많은 분들이 아마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상품도 드릴 거거든요. 두 분이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앞으로 조금씩 나와주시고. 그러면 네. 대표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설명을 할게요. 처음에 첫 번째 동작은 왼발을 찍어주시고 턴, 돌아줍니다. 쓱, 쓱, 앤, 킥. 킥. 오케이. 여기서 다음이 이제 원, 투, 원, 투. 네, 넘어가 주세요. 다음으로 24K. 24K. 24K 네, 숄더, 숄더, 뜨뜨뜨뜨뜨뜨. 오, 좋아요. 오. 숙지를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숙지를 어느 정도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음악을 틀면은 보다 더 잘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나이스
2022년 인천국제 1인 미디어가 준비한 숙소런 TV의 상장 클리닉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이 행사의 총괄 연출을 맡고 있는 OBS 공채 PD입니다. 우선 아저씨가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 미모의 진행자가 한 명 있죠? 누구시죠? 죄송합니다. 미모는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심수진 작가입니다. 오늘 오실 쑥스런 TV 분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현직 8년차 웨딩 플래너이고요. 쑥스런 TV 채널을 통해서 연애와 결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크리에이터 분입니다. 우선 먼저 모셔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크리에이터 쑥스런 TV 김지숙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쑥스런 TV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보다 굉장히 오늘 프렌들리하시네요. 보통 쑥스런 TV님의 콘텐츠는 별명이 있죠. 팩트 폭력, 팩력로 유명하신데 오늘은 너무 부드러우신데요. 네, 이게 오프라인에서의 제 실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상담 클리닉을 준비했는데 오프라인에서 이런 콘텐츠를 한번 해보겠다고 기획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애나 결혼에 대한 고민들은 20대부터 40대까지 미혼 남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에 말하기 힘든 고민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여자의 입장에서 또 남자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도움이 되실 것도 같았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였습니다. 사실은 평소에 굉장히 자주 하시는 콘텐츠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라이브로. 그래서 실시간 댓글들을 보시면서 꼭 이제 따끔하게 넌 그래서 안 되고 넌 이래서 안 되고 오늘 그런 걸 한번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30대 익명의 남성이고요. 여자친구는 28, 본인은 32이라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서로 첫 연애를 만나 2, 3년 정도 만나다 헤어졌다 반복을 하고 지금은 다시 만났다고 해요. 이 32살의 남자가 걱정은 여자친구가 애정 결핍이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느냐, 얼만큼 사랑하느냐, 얼만큼 좋느냐를 매우 구체적으로 물어본다고 합니다. 짧게 얘기하면은 길고 성의 있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된다고 해요. 이 표현 그대로 쓰면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까지 든다고. 네. 근데 본인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수지에는 물을 채울 수 있어도 밑 빠진 독에는 물을 채울 수 없거든요. 시작부터 팩트 폭력인가요? 섹시 통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퍼펙트하게 만들 수 있는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들, 캐릭터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 대한민국 특공대 오늘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다상의 캐러반과 인지를 설정을 해서 저희 특공 대원들이 신속하게 진압하여 인지를 구출하는 작전을 보여드리는 이런 시연을 할 것입니다. 밀리터리 챌린지 존에서 해양경찰 특공대의 인질 구출 시연, 아주 박진감 넘치는, 박력 넘치는 시연을 보고 왔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 중부지방 해양경찰 특공대 여러분들, 대원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准备특공 바로 해양경찰 특공대 영어 약자로 SSAT인데 이게 무슨 약자입니까? 자, 시 스페셜 어택 팀이라고 해서 해상에서 특수한 임무를 받고 공격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C 스페셜 어택 팀이군요. 해양경찰 특공대에는 아무나 지원할 수 있지만 아무나 받아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 자격이 우선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뭐 707 출신도 있고요. 특전사, SSU, 뭐 SDT, 특수부대에 나온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수부대에 나온 친구들이 저희 특공대에는 약 95%가 특수부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약 5%는 일반 육군을 나와도 거기에 맞는 응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시험을 봐서 입시 경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95%가 특수부대 출신이시고 5%만이 일반 보병이면 사실 일반 보병 기회는 있군요. 일단 예. 응시 자격 조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뭐 턱걸이, 평행봉, 뭐 달리기, 2km 달리기, 110m 허들, 그리고 수영 100m, 그리고 뭐 자명, 이병, 횡영, 그리고 물속에서 스쿠버 자격을 착용해서 물속에서 장비를 착용하는 베일아웃과 그다음 물속에서 안에 수중물을 작업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도바 김승현 PM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마스터 클래스의 주제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길이라는 이름인데요. 그 전에 일단 제가 누구인지 소개를 해야겠죠. 아무도 저를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먼저 아도바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도바는 중국 전문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으로 중국 상위 12개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크리에이터 분들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기업이다라고 먼저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에일리언 크리에이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이전에 에일리언 크리에이터가 어떤 크리에이터인지 알아봐야겠죠. 그런 점에서 에일리언 크리에이터의 댄스 공연 먼저 만나보시고 저희가 토크 콘서트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rom the sky, drop like confetti. All eyes on me. Slowly I be all of my dreams. I just like confetti. Destiny, but finally free. I got it right now like confetti.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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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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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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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right now. 안녕하세요. 슈폼 챌린지 관련해서 댄스 시연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저희가 평소에 그렇게 챌린지에 참여하는 거를 되게 즐겨하는 편이어서 네네. 이거를 또 무대에서 하니까는 되게 색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즐겼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에일리언 댄스 스튜디오 치면은 채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은 무조건 해주셔야지 좋아요를 누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영상도 많이 올라오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말고도 앞으로도 춤에 더 많은 관심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언 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옆에 계신 분은 바로 아까 에일리언 댄스 팀의 대표님이신 유한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올해로 프로 댄서 생활 23년 차이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안무를 제작했고, 그리고 국내 유명 가수들의 안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CJ, 넷플릭스 등과 컨텐츠 협업을 했던 에일리언 댄스 스튜디오의 대표 유한, 닉네임 유한 플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네. 특별히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네, 처음 개설을 고민했을 때 저희가 중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뭐 중국어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또 이제 아도바 측에서 좋은 제안과 또 저도 아도바와 미팅을 하면서 굉장히 믿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중국 진출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특별하게 혹시 뭐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 큰 차이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혹시 느끼셨던 내용들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일단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없고 대신에 이제 제가 제일 잘 아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그 비리비리라는 동영상 플랫폼인데요. 아무래도 유튜브와 플랫폼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이 동영상을 업로드 하더라도 영상에 재생되는 방식이 다르고, 예를 들면 가장 큰 차이점,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볼 수 있고 댓글 같은 거는 그 영상 외에 그 하단에 달리게 되어 있지만, 비리비리 같은 경우는 대중들의 댓글이 화면 위에 떠오르는 방식으로도 댓글을 달 수 있거든요. 갑자기 화면에 댓글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그런 차이점을 보면서 이게 영상 콘텐츠 재생 감상에는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댓글과 영상이 같이 재생됨으로 인해서 약간 또 다른 형식의 콘텐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두 분 요즘에 초등학생들 희망 직업 1위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닙니까?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사실 1위는 운동선수고요. 와, 우리 월드컵 선수들 너무 멋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2위는 의사 선생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부모님들의 희망사항, 변치 않은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초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께서 어떤 계기로 하셨는지,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는지 우리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게 제가 마땅한 취미 생활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 다들 유튜브를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막 주변에서도 막 무슨 유튜브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다들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네. 나니아 제재님은 원래 선생님이셨잖아요. 네. 어떻게 크리에이터가 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1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힘든 순간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진짜로 좋아했던 일이 뭔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예전부터 중국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하는 일이 관련이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잊고 살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중국에 한번 영상을 올려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굉장히 즐겁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ASMR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이지스트라고 외국인 중에 가장 팔로워가 높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나중에 이제 같이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성장을 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하게 주변 동료분들까지 해서 40명 정도의 외국인이 영상을 한국말로 인사를 해주는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Hi, 안녕, специально. Hello to all Korean. Hello, Korea. 사실 저는 그게 가장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목표였고, 목표를 이뤘습니다. 멋집니다. 지금도 막 눈물이 글썽글썽 생각하는데요. 네,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네. 나니아 제재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서 저의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크리에이터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만의 이야기가 있고 또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저희 도움되는 이야기를 나눠주신 JG ASMR님 그리고 나니아 제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러면은 쉽게 한번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해볼 건데요. JG ASMR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고, 아니면 저와 함께 춤을 좀 추시겠습니까? 지금 괜찮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월드컵 챌린지를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앉아 계신
계신 분들, 춤을 못 추는 몸치인 분들, 어르신, 아이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해도 좋습니다. 왜냐? 춤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동작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앉아 계신 분들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양손을 이렇게 모으시고요. 16강 진출, 그리고 4강까지.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2번에 가볼게요. 너무 쉽죠? 다음은 자, 오른손부터 손바닥, 왼손 손바닥, 그 다음에 손등, 손등,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시작! 아, 좋아요.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두 분이 정말 영어를 잘하시잖아요. Hi, Jerry. Do you want to say hi? Come here. Hey, everyone. This is Jerry. He's been sleeping. Aww. Hello everyone! So today is December 24th, so people they call today is like a Christmas Eve, but for me it's just another Friday. 그래서 당연히 뭐 외국 유학을 갔거나 외국 생활을 오래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인천 토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접니다. 아, 두 분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제가 해외 여행도 가보고 싶었고 워낙 해외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해외 여행도 가고 싶고 또는 뭐 해외에서 어학 연수도 받고 싶고 이랬는데 이제 형편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해외에서 영어를 좀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인천이라는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국제 무대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외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레이첼 킴님은요? 아니, 저는 진아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돌아온 유학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생활을 좀 오래 했었기 때문에 한국이랑 문화가 어떤 식으로 다른가 이런 걸 좀 더 알려주고도 싶었고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런 콘텐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첼 킴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게 사실 뭐 저희 엄마가 쟤는 어떻게 영어를 저렇게 잘하냐면 뭐 유학 갔다 왔겠지, 외국에서 살았겠지 이랬는데 뭐 핑계거리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당연하게 외국 생활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또 뭐 진아킴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사실 요즘에는 유튜브 통해서도 어학 공부하는 방법도 많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잘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뭐 영어에 대해서 저는 딱히 공부를 해외에 나가서 하진 않았지만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외 친구들과 이제 온라인 채팅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런 해외 TV 쇼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좀 해외에서 정말 좀 활동을 하고 싶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많이 키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 당연히 영어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구독하던 유튜버들처럼 되고 싶은 게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어로 영상을 찍는다는 거는 아예 고려하지를 않았었고, 그런데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구독자들하고 소통하면서 제가 있는 곳이 한국이다 보니까 구독자분들도 저와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레이첼이 살고 있는 곳은 한국이구나, 한국은 더 알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 콘텐츠를 좀 만들고 싶다 계획하고 꿈꾸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 부탁하고 싶은 얘기? 일단은 뭐 나는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요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에서도 이런 글로벌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육성하고 있고 많은 팁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해외에서 해외 구독자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문화를 배울 생각은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글로벌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문화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그쪽에서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언어를 잘 못한다고 주춤거리시지 말고 먼저 콘텐츠에 대한 생각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알려지고 싶은가?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자기한테 꼭 물어보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원샷 한솔님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원샷 한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일단 제 채널을 소개해도 네, 채널도 될까요?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저는 같아요. 일단 시각장애를 가진 크리에이터고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제가 이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경험들을 겪었는지, 내가 뭘 해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미지랑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영상을 보면은요, 이 진짜 에너지가 너무 밝아서 보는 내내, 네. 저 기분 너무 좋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셔틀을 하러 나왔어요. 자, 일단 피자를 먼저 사러 가볼게요. 블랙데이야, 블랙데이. 알아? 짜장면 먹는 날? 오빠 그런 것도 챙겨? 진짜 이거 아버지. 씨. 죽을래? 아니 탑이라고 알려줘야지. 나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려줘? 일단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마 네. 이런 시각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싶어서 네.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제가 18살 때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장애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고 살았고 미디어 속에서만, TV 속에서만 봤었을 때 안타깝다, 불쌍하다, 막 약간 띠리리리리리 한솔이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뭐 이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저는 장애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각장애인이 되고 처음에는 좌절스러웠지만 이제 제가 맹학교, 시각장애인 학교에도 가고 시각장애인 친구들, 뭐 장애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거 재밌는데? 괜찮은데? 이 TV에는 이런 모습들이 안 나왔지? 약간 이런 생각들도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장애인이 되니까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어제까진 야 한솔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오늘이 되니까, 시각장애인이 되니까 한솔아 목소리부터 달라지나요? 네, 약간 이런 뭔가 안타까운, 장애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TV에서는 그런 모습만 보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한번 직접 기획을 해보면 좋겠다. 왜냐면 저도 TV에 출연했는데 제가 저를 봐도 짠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럼 내가 기획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을 보여줘야겠다 생각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네. 시각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삶을 보여주는 것도 함께 어우러져서 살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더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를 일단 인지한다는 것. 네. 인지를 해야 이런 다른 사람도 있었구나, 나와는 조금 다르게 살고 있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구나를 인지하게 되고,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포인트들을 인지하게 되면 공감대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래도 저는 뭐 이제 사람들은 컵라면을 그냥 편하게 끓여 먹는 음식으로 딱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제품에 대해 이제 저 같은 경우 시각장애를 가진 저의 입장에서는 컵라면이 그렇게 불편한 음식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컵라면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안 매운 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엄청 매운 라면을 골라 먹기도 하고, 그리고 라면을 끓이려고 하는데 뜨거운 물에 손가락을 담가야 되고, 뜨거워,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은 이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니까 인지를 하게 되고, 맞네, 컵라면을 먹는 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라는 공감대. 네. 그러면 이거를 같이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도 편하게 먹는 음식처럼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회사들에 같이 건의도 해주세요. 거기에서 생기는 그 접점,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같이 잘 살려고 안 해도
같이 잘 사라지는 길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희 여기 계신 관객분들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자기소개까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TV의 마츠다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고요. 저 가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살짝 자기소개를 부탁드렸던 게 본업을 소개를 하실까 아니면 뭐 유튜버로서 먼저 소개를 하실까 했는데 그래도 본업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긴 하네요. 그렇죠. 본업이죠. 네. 네. 유튜버라는 게 아직은 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저한테. 네.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신데도 아직은 내가 크리에이터다, 유튜버라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제 아는 사람이 이렇게 저를 소개할 때 유튜버예요 그러면은 되게 좀 이상해요. 아직까지는 네. 이상하시다. 네. 저희가 본업인 부동산 얘기로 먼저 살짝 넘어가 볼게요. 네. 처음에 오사사 채널을 만드셨을 때 이 본업 얘기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국어로 진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토지의 형태만으로도 집의 구조라는 건 확 달라지지. 같은 평수라도. 진짜 전문가 같으세요. 같은 평수라도 완전 뭐?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서 봅시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부동산을 일본에서 쭉 그냥 일반 부동산을 하다가 한국인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에 오시는 뭐 유학생분들도 계시고 뭐 일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집을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일본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도 그때 뭐 주택 같은 거 소개해 주신 동영상 있잖아요. 물론 일본의 주거 문화가 정말 좁은 공간을 그렇게 오밀조밀 활용을 하는 것도 놀랐지만 그걸 재밌게 봤던 건 물론 마치다님의 보셨구나. 예, 언변 때문에 너무 재밌게 본 거죠. 전 일본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데도.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건 아니었고요. 정말 장난스럽게 쬐끄만한 카메라로 사무실에서 점심 먹고 와서 일본어 발음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게 그게 좀 좋은 반응을 얻어서 사무실에서 그냥 장난치는 거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부동산이 분해되다 보니까 부동산 콘텐츠를 올리기도 했었지만 저희 영상이 200개 이상 올라간 중에 부동산 영상은 한 10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음식과 어떤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얘기기도 그렇죠. 한데 지금 방금 전에 뭐 일부러 넘어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음식과 그런 뭐 술의 이야기가 더 사랑을 받게 됐을까요? 아, 그게 이제 부동산을 제가 이제 한국 분들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이놈의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한국 분들이 전혀 못 오게 되셨잖아요, 일본에. 그래서 부동산이 굉장히 이제 일이 없어졌죠. 침체가 됐죠. 그래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할 일이 없을 때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음주 그런 회식 자리라고는 표현하기가 그렇지만은 그런 소소한 자리들이 원래 자연스럽게 많았나요? 같이 엄청 한잔하고. 많았어요. 저희는 원래 부동산을 할 때부터 저희 직원들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회식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참 옆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직접 목소리를 듣는 것, 또 영상을 통해서 듣는 것에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옆에서 직접 외모도 직접 뵙고 또 목소리도 듣고 웃음도 직접 들으니까 더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여러분도 첫 번째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뭐 스티핏 너무 좋으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좋아하시는 게 영상의 퀄리티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 뭐 그냥 일반 카메라로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때 영상도 저희가 볼 수는 있지만 요즘에는 거의 뭐 어떤 음식 기행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는 듯한 뭐 고기가 구워져도 정말 화로에서 지글지글 정말 먹음직스럽게 윤기 좔좔 담아지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어떤 팀의 변화도 물론 맞습니다. 그 있겠지만 팀의 네. 변화죠. 팀의 변화고 영상 퀄리티를 따지면
우리 나필이 어디 갔나? 저 있네. 네, 뒤쪽에. 네. 저기가 이제 저희 팀들인데 이제 김 과장은 못 오고요. 네, 바로 저분이 저 고퀄 그 유명한 퀄리티를 나필입니다. 보여주시는데. 못하는 게 없어요. 이제부터 막 이제 밤이 시작이 되는데 끝내려잖아.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텐데 사실 회의가 굉장히 치열하겠죠. 근데 콘텐츠를 한 편 만들기 위해서 보통 어떤 회의를 거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잘 참가를 안 해요. 그냥 정말 오라는 데 와서 오늘은 가서 그 너무 좋은 게 저희들이 진짜 궁합이 잘 맞는 팀이라는 게 저 나피디가 저한테 형 하는데 형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요. 무슨 뭐 대본을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해. 편집은 내가 할게. 그러니까 저는 정말 편안하게 찍는 겁니다.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물론 그 안에는 이 기획이 없으면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현주가 이제 중심이 돼서 우리 김 과장이랑 같이 기획회의를 쭉 해서요. 그걸 이제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죠. 저는 이렇게 뭐 거기에 이렇게 참견을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그 콘텐츠를 끌어내신다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고 그만큼 또 갖추고 계신 내공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지금 뭐 회의에 본인은 참석 안 하신다 했지만은 또 엄청난 고민을 새로운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분명히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건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의 최대 정말 숙명과도 같은 고민일 것 같거든요. 그 고민도 저는 안 합니다. 이제 정말요? 고민은 우리 팀원들이 팀원들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고민 안 해도 이렇게 항상 새롭고 멋있고 재미있고 그런 컨텐츠가 나오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 편집을 잘해서 그래요. 편집을 잘해서 저희 팀원들 덕분입니다. 네. 지금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일본어로 얘기하는 채널이나 영상은 없나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그런 거를 처음에는 시도를 하자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안 할 겁니다, 제가. 왜? 제가 일본에 있으면은 잘 몰라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이랑 제 회사는 정말 회사밖에 없는 비즈니스가라서 회사랑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관광객분들이 오시는 그런 중심지, 관광지 같은 데를 가면 많이들 알아봐 주시는데 네. 제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올 때처럼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도 채널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하지만은 아마 구독자층의 어떤 조금의 니즈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팀원들에게서도 어떤 변화의 방향을 우리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조금은 지금은 이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차후에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떤 조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향으로 채널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신죠? 근데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고 좀 더 구독자분들의 그 요청이랄까 그 니즈를 갖다가 대답을 하려면 거기에 맞춘 영상을 찍으려면 역시 그 경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올해 한 해를 마치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웬만하면 기업 광고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일본 지자체들이 조그마한 데가 많잖아요. 걔들이 돈을 함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돈 받지 말고 그런 나라에 지정된 나라 돈 받으면서 공무원처럼 일본을 한국에 정말 열심히 알리는 민간 외교 같은 역할을 하자. 준비된 인열부터 팬사인회 시작할게요.